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8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Y뉴스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금방 또 일주일이 더 다가왔네요. 네, 정말 빠르네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네, 하반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네. 1년이 반을 살았네요. 시간 진짜 잘 갑니다. 네. 예, 오늘 또 어떤 저희 주제로 또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사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요즘 시끄럽죠? 네, 어제 판결이 나왔죠? 네. 네. 예, 시작해 주시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양심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 등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징역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념을 꺾고 병역에 응하는 그런 두 가지 조항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대체 복무까지 세 가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꺾고 군에 입대하거나 양심을 지키는 대신에 이제 징역사를 하는 그 두 가지만 있었는데 제3의 길이 마련이 된 거고요. 대체 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면은 대체 복무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뭐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처벌 조항이 살아있는 만큼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헌재는 어제죠.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병역 거부자들과 일선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각하가 3입니다.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서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자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이죠. 대체 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명시했는데요. 이때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병역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정하지 않는 데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심각하다고 설명했고요. 헌재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일부 위헌이 4고요. 그 다음에 또 각하 1, 그러니까 합헌 일부 위헌 각하 4대 4대 1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는요. 재판관 9인 중에서 6인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가 그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네네. 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대체 복무를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그렇죠. 이제 대체 복무를 이제 내년 말까지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 대체 복무는 기존에 이제 그 원래 병역 기간보다 한 3개월 정도가 길다고 합니다. 예. 3개월보다 더 좀 늘려갖고, 네. 현역 입대하는 것보다 좀 더 늘려서, 네. 이제 뭐 고의로 대체 복무로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를 좀 막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개월이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현황을 좀 보면요. 네. 2013년에서 2018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처벌 현황은요. 병무청에 따르면 총 2,756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특정 종교가 이제 2,739명이고요. 신념 등에 따라서는 17명입니다. 네. 처벌 현황을 보면요. 2,756명 가운데에서 징역이 1,776명이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징역을 가게 되는 거고요. 재판 계류,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이 14명이고 네. 재판 계류는 966명입니다. 뭐 어떤 국방의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는 남녀 국민이면 모두 이제 줘야 되고 병역의 의무는 또 병역 의무의 대상자인 이제 20대 이상 남성이면 네. 국가가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저희 나라는 특수한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단도 있고 주변에 또 강대국도 둘러싸여 그렇죠. 있고 예. 그만큼 이제 병역의 의무는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민하고 가장 단호하게 이렇게 국민의 감정이 이제 적용되는 데가 이게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면탈했느냐 아니면은 뭐 빠졌느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다들. 네, 상당히 예민, 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대체복무가 이제 마련된다고 하지만 현역에 입다는 거에 준해서 더 대체복무에서 편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간이 좀 뭐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체복무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다들 그걸 선호할 확률이. 그래서 그걸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체복무로 시스템을 좀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뭐 가수 같은 분들도 이제 산업체의원이죠. 예, 산업체의원으로 이제 요즘도 이제 대체복무로 빠질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예. 산업체 거기 가서 일도 안 하고 가수 같은 경우 유명 가수 같은 경우 일도 안 하고 한 것처럼 해서 이제 다시 군대를 가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대체복무를 좀 허술하게 하지 말고 좀 촘촘하게 잘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이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국인데요. 네. 이들 나라의 대체 복무자의 근무 형태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 분야, 교통, 경비, 소방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네. 2000년부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체 복무자들이 사회 치안이나 사회 서비스 또는 사법행정, 외교, 공공행정, 관광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요. 복무 기간은 비슷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보면은 군대 안 가고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이제 네. 대체복무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퇴근하는 거요. 근데 이제 그게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체복무를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 만약에 예를 들면 시청이나 일선 무슨 이런 데서 대체복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그 대체복무 요원을 보내달라고 이제 수요를 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수요를 다 거부를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현재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일단 첫째 관리가 힘들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갖다 또 예산을 부담하기에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하는 병무청에서 예. 굉장히 대체복무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을 갖다 좀 사용해달라고 이제 기관을 찾아내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래서 대체복무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를 하려고 해도 쉽게 이야기해서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 수요를 갖다가 잘 창출될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국방부에서 나섰으니까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들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옛날에는 공인용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받아서 시청 같은 데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 병무청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리는 얘기는. 그러면 좀, 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 쉽게 무슨 대체 복무율을 만들어 갖고 뭐 보낸다 이건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낼 수 있는 수요가. 그 수요를 잘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된 상태에서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10만여 명이 넘는 대체복무자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연방 대체복무청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별도 운영했다고 기관을 하네요. 또 운영했네요. 그것 때문에. 네네네.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대체복무. 다녀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냥 현역 갔다 왔어요. 근데 대체복무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어떻게 말이 많았었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병역을 거부하거나 이제 입대 영장이 나왔잖아요. 네. 입대 영장이 나왔으면 이제 군대 입대 영장에 불응하고 입대를 안 하면 예. 병역법에 의해서 이제 보통 징역을 하여튼 1년 6개월 정도 산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집총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집총 거부를 했었거든요. 예. 군대는 가되 난 총은 들 순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군대를 안에 이제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해서 난 총을 들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을 잡는 걸 거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군법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군인 신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집총을 거부하면 군대 입대해서 집총을 거부하면 2년 몇 개월을 산대요. 군대 이제 입대한 것보다 더 이제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령을 가지신 분들이 집총 거부해서 이제 병역 거부로 바뀐 거예요, 노선이. 차라리 왜냐면 입대해서 하면 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격해서 더 형벌이 무거운데 군대를 아예 안 가게 되면 민간인 신분에서는 1년 얼마 살면 되니까 이게 처벌에 대한 게 뭐라 해야 되나 좀 감경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네요, 약간. 예. 다른 모든 이제 우리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 후진국 이제 빼고 이런 데는 다 이제 대체복무를 다 마련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듣기로는 대만도 이제 양안 갈등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거기도 좀 병역의 의무나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데 저희들처럼 이제 징집제였었는데 네. 얼마 전에 모병제로 바뀌었죠, 대만도. 근데 징집제였을 때는 이제 대체복무를 마련했대요.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도 대체복무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체복무 기간을 좀 약간 늘리고 했는데도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복무를 해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했는데, 나는 여기가 적성에 맞고 차라리 여기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대 후 그냥 거기서 그냥 직원으로 다시 채용해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됐었다.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대체복무 시행하고 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모병제 바뀌어서 이제 대체복무 의미가 없어졌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대체복무 시스템을 좀 잘 만들면 이렇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사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다 가는 데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여자가 이제 좀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근육이 적기 때문에 남자보다 한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전쟁 기술을 배운다라기보다는 뭐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행정적인 거는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체중을 조절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체중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 정체성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는 예.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대체복무 제도는 이제 시대 흐름 따라서 필요하고, 근데 대체 종목을 무분별하게 대체 복무를 선택하고 군대를 안 갈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대체 복무 적용하는 거를 길은 이제 합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뭐 아무나 다 대체 복무나 하고 싶습니다 해서 군대를 면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제도를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좀 멀리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면 예. 모병제로 전환을 해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조금 해봅니다. 예, 뭐 통일이 된다면요 모병제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모병제로 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나 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많죠.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많이 모병제 얘기도 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약간 좀 우리 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력으로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향후 이제 통일이 된 후에는 모병제도 이제 가능하겠죠. 먼 얘기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